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한때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5성급 호텔들이 지금은 점차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호텔들은 본래 호화로움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매각되는 곳이 속출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하나를 철거하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제가 온 이곳 정말 와우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소입니다. 먼저 창밖을 한번 보시죠. 이 장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직접 몰입형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5성급 대형 호텔 철거 현장입니다. 법원 판결문은 더 길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엔 비밀문도 있네요. 곳곳에 비밀문이 있는 걸 보니 뭔가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 호텔은 총 몇 개의 객실이 있었을까요? 총 150개 객실, 55층 규모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개 층, 150개 객실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2억 위안을 투자했지만 불과 20일 만에 폐업한 심천 바완의 8성급 호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을 닫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렇게 호화로운 호텔인데도 왜 한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런 입욕제나 자잘한 소품들 필요하신 팬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8성급 호텔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고급 바 테이블, 매트리스는 천연 라텍스가 들어간 제품, 그리고 이쪽에는 부드러운 천연 가죽 소파. 보이시죠? 모든 객실에는 이렇게 큰 전신 거울도 하나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웡이 형, 왜 제 목욕을 몰래 보는 거죠? 이런 대형 욕조는 4명이 함께 들어가도 문제 없을 정도입니다. 호텔의 엘리베이터조차 매우 크고 고급스러우며 각 객실은 전부 스위트룸 구조로 되어 있고 대부분 중식풍의 인테리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객실 내 소품과 장식품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고 호텔 전체 객실은 100여 개가 넘습니다. 현재 호텔 내부의 모든 물품이 정리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자유롭게 떼가셔도 됩니다. 수십만 위안을 들여서 5성급 호텔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는 경험,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전광판 면적만 해도 약 5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런 연회장은 총 3개 정도 있고 회의실 내부의 모든 장비는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이건 크라운 의자인데요. 2000여 개가 넘고 다리 부분도 전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새 것과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전부 카펫 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에어컨 배관까지 넉넉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5성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답게 갖출 것은 다 갖춘 모습입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전부 수입 브랜드 제품이고요. 저는 이참에 우리 집 매트리스도 전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TV는 42인치부터 65인치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형 호텔이 폐업하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다 매진됐습니다. 문짝까지 떼어가고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수납장, 병이 같은 것들까지 전부 판매되었고요. 조금이라도 늦게 온 사람들은 문짝도 못 챙기고 카펫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전부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규모가 크고 환경도 훌륭한 대단지인데요. 새소리와 꽃향기가 어우러진 쾌적한 분위기에 단지 전체의 규모도 정말 큽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이곳은 헝다 호텔입니다. 호텔 외관도 정말 웅장하고 위험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텔은 불과 한 달 전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단 한 달 만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 헝다 호텔은 공식적으로 폐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외관만 봐도 호텔은 정말 높은 건축 비용이 투입된 고급 시설입니다. 호텔 입구에는 공지문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렀다는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헝다의 파산 사태는 전국적으로 헝다 관련 자산 전반에 걸쳐 연쇄 충격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헝다 아파트를 구입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을 내는 듯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5성급 호텔은 일반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생수 한 잔조차 수십 위안을 호가던 그런 장소였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 전역의 5성급 호텔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파산 및 폐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매우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매점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경매가가 1억 위안 이상인 호텔이 무려 124건에 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상해 홍구의 트리플 쉐라톤 호텔, 남경 페어몬트 호텔 앤드 리조트, 중경 해방비의 웨스틴 호텔, 영파 원주 호텔, 북경 진마오 웨스틴 호텔, 그리고 상해의 보거리 호텔 등 수많은 고급 호텔이 잇따라 매물로 나왔습니다. 타이완 호텔 유한에서는 지분 100%를 양도했고 북경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부채를 안고 매각됐습니다. 북경 장성 호텔 또한 조용히 영업을 중단했으며 과거 미국 대통령을 접대한 적이 있는
북경 웨스틴 호텔 역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영파의 소피텔 호텔, 천진의 리츠칼튼 호텔, 사냐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온천 리조트를 포함한 수백 곳의 5성급 및 최고급 호텔들이 경제 한파 속에서 잇따라 폐업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만 중국 전역에서 총 58개 호텔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드론이 양징호수 상공에서 수년간 방치된 5성급 대형 호텔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호텔은 외관만큼은 여전히 호화롭고 장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양청호를 등지고 앞으로는 곤산을 마주한 이 호텔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고 땅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은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채로 세월의 무정함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에서 황폐함으로 이 대형 호텔은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이곳은 동관 동성에 위치한 비엔나 호텔입니다. 현재 이 호텔은 정식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비엔나 호텔은 운영된 지 약 6, 7년 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영업을 멈추고 손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구와 침대 등도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수많은 호텔을 비롯해 오프라인 매장, 공장, 기업들이 손님이 없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가 4억 위안 상당의 호텔이 지금은 1.5억 위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2번, 3번, 9번째 나왔지만 대체 언제 팔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 이 호텔은 의경만 호텔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후에는 한강호텔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전체가 텅 빈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빚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살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기저기 온통 호텔 매물이 가득합니다. 2025년 호텔 업계는 곧 붕괴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아직도 정부가 나서서 OTA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의 충격을 제한하고 오프라인 사업 매출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설령 OTA 수수료를 5%든 10%든 낮춘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비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예전처럼 좋은 입지에만 자리 잡고 운영을 조금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혹시 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분 계신가요? 호텔 산업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2025년 최소 절반의 호텔이 파산할 것이라는 말은 결코 위기감을 조장하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문화여행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중국 전역의 5성급 호텔 수는 850곳에 달했지만 2024년 3분기 기준 그 수는 736곳으로 감소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114곳의 5성급 호텔이 사라진 것입니다. 3월에 들어서고 나서 호텔 투숙률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입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를 포함해 많은 호텔이 투숙률이 2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리 낮아도 50% 밑으로는 내려간 적이 없고 보통은 40에서 60%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20에서 30%만 나와도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쟁 호텔 중에는 투숙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곳들도 있고 심지어 몇몇 날은 밤새 투숙객이 0명, 객실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호텔에서 단 한 객실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밤을 넘긴다라는 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현실입니다. 물론 2025년이 호텔업에 있어 힘든 해가 될 것이라는 예감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요즘에도 여전히 저한테 호텔 창업이 괜찮은지 묻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한 분은 자신이 호텔을 차리고 싶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모든 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 업종에 손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호텔을 차리는 건 주식에 물리는 것보다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작년 1년 동안 중경에는 무려 12만 개의 객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수는 오히려 30%나 감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장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한때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5성급 호텔들이 이제는 경매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여러 차례 유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구매자를 찾기 위해 호텔 소유주들은 각종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일괄 매각을 시도하는가 하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특가 판매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인수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모든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 양도 시장이 요즘은 롤러코스터보다 더 아찔한 수준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새로 오픈한 호텔이 투자금 1,000만 위안이었는데 1,500만 위안에 되팔리면서 모두가 서로 사겠다고 나서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0만 위안으로 반년째 매물로 나와 있어도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예전엔 눈 감고도 시세 차익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눈을 뜨고도 충격만 받을 뿐입니다. 인테리어 감가상각, 브랜드 가치 하락까지 겹쳐 잔존 가치는 바로 반토막이 나고 1,000만 위안짜리 호텔도 지금은 300만 위안으로 평가되며 실제 감정가는 그마저도 20%는 더 깎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광주의 지역만 해도 양도를 희망하는 호텔이 수백 곳에 달합니다. 당신이 인수할 건가요? 그냥 돈을 다른 곳에 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게 낫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시장 상황에 임대료가 좀 높은 조건이면은 대부분 양도비조차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집주인이 또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집주인이시죠? 견 회장님, 우리가 월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돈을 벌든 말든 그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신이 괜찮아 보여서 큰 폭으로 지원해드린 겁니다. 계약할 때 뭐라고 하셨죠? 작년에 이 건물을 인수했을 때만 해도 올해 장사가 이렇게까지 안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장 다니는 사람도 줄었고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걸 꺼립니다. 지금 투숙률이 작년 대비 50%도 안 됩니다. 객실 단가도 올릴 수가 없어요. 혹시 월세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집주인으로서 자, 도와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건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 했다는 많은 당신도 분들이 잘 알고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왜 고급 호텔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가?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세기 초 일부 지방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개발업체에 5성급 호텔을 반드시 함께 건설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개발업체들도 흔쾌히 동의했는데 호텔이 적자를 보든 말든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호텔 개발을 명분 삼아 주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실제 현금 이익을 얻는 것이 진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곧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하나의 전형적인 개발 모델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서면서 중공 당국이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했고 그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과거에는 투자의 상징이었던 5성급 호텔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업체들이 이를 헐값에 처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 기업들의 철수와 함께 비즈니스 고객의 감소 역시 고급 호텔 투숙률 급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업계나 금융권 종사자 등 중산층 계층도 출장이나 여행 시 고급 호텔을 선택하는 일이 많았지만 부동산 산업이 붕괴되고 금융 산업이 긴축에 들었으면서 이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고급 호텔을 이용할 가능성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감독 강화로 인해 공공예산 소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고급 호텔들이 정부 접대나 기업 접대에 의존해 운영되곤 했지만 현재는 공무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은행, 정권업계 역시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고급 소비 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호텔 경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특정 며칠을 제외하고는 3월 전체가 비수기였습니다. 작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올해 3월이 이렇게까지 참담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호텔 사장님들이 각종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을 총동원해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선, 2선 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이지만 기타 지역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이미 충분히 경쟁하고 문 닫을 곳은 다 닫았으니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했던 기대도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호텔 업계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어떤 호텔은 하루 예약이 몇 건 안 되는 곳도 허다합니다. 이건 호텔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집주인을 위해 일하며 자선 사업을 하는 셈입니다. 올해는 호텔 업계가 대규모로 무너지는 해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저는 리펑 호텔 프런트 직원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현재 프런트에서는 손님이 좋은 리뷰를 남기면 현금 5위안을 돌려주고 그 리뷰를 유도한 직원은 10위안을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사진까지 첨부된 후기라면 직원은 15위안을 받게 됩니다. 즉, 이 한 건당 홍보비만 총 20위안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호텔의 객실 판매가는 얼마일까요? 206위안입니다. 계산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미 답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관리비, 직원 인건비, 수도 전기요금까지 더하면 사장님의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이 호텔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이라 운영비 중에는 브랜드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4~5%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 사장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